이 아래 정도, 요 정도로 내 밭에 보였다. 그러면 응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을 한 번 쳐갖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워낙 얘가 낮에 이 고온기 때는 그 어른 되고 새끼 까고 알 까고 이 주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밀도가 워낙 높아서 약을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잡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위에 사진에 보시면 이 연맥 사이가 약간 노릿노릿 띠끗띠끗 하잖아요. 잘 보이시죠? 이런 증상이 오면 거의 이런 증상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 결핍증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 결핍증은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 결핍증은 하엽에만 나와. 묵은 엽에만. 세엽에는 잘 안 나와. 근데 얘는 세엽이고 무엇이고 다 좋아하니까 이런 증상이 희끗희끗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응애가 있구나. 빨리 약을 치셔야 돼요. 요거는. 수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후기 때도 나무의 수세를 엄청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약을 하셔야 되고 뒤에 방제력 기준으로 어차피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대로 쳤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 이제 회장님이 한번 피해를 보신 게 뭐냐면 그 해 날이 더웠어요. 아까 깍지벌레하고 똑같이 응애도 날씨가 덥고 건조하면 이게 엄청 빨리 번식을 해요. 그리고 내 주변 옆에 그때 옥수수 밭이었잖아요. 옥수수 밭에 응애가 엄청 껴가지고 계속 날라와요. 그때 현장을 봤는데 옥수수 밭에서부터 가까운 데로 점점 번져가더니 약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심하면. 이게 미리미리 응애약을 쳐주셔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요 열매에도 다 알을 까놓고 그물하고 얘가 쪽쪽 빨거든요. 열매가 크도 않았고 광택도 없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반드시 응애약을 하셔야 되고 응애 부분 또 중간에 만약에 내가 마지막 약을 했는데 5월 20일 이후로는 우리가 약을 잘 못하지만 그 이후로 이게 보이면 어떡할 거냐 그건 뒤에서 이렇게 종합 방제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안락하늘소, 오른쪽에 있는 게 복숭아 유리나방인데 우리가 사실 애벌레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요것이 한번 피해가 있으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전체를 다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간혹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나무 밑둥을 둘리면 내가 밭에 수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가봐. 근데 어느 날 얘가 애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삥 돌리면 나무 죽습니다. 한 나무에 20kg 따는 나무도 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밭에 적어도 그 사점 한번 빼주시겠어요? 몇 번일까? 2090. 2090이라는데. 사생대가 없어서. 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농부를 하면은 보름에 한 번, 10일에 한 번은 농장에 가가지고 물이 질질 흐른가 봐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애벌레가 안에다 알을 낳고 들어가면 이렇게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흔적을 주니까 상처가 나니까 얘가 체리는 수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수지가 나오는 것이 그럼 요건지 병인지 어떻게 하냐? 병은 수지가 나오는 주변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함몰되고. 예,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건 병이요. 그럼 빨리 깎아내셔야 되고. 근데 아무 병이 없어 깨끗해. 수지만 나와. 그럼 수지를 벗겨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안에 제껴보면 안에가 애벌레가 있어요. 얘를 빨리 잡지 않으면 나무를 삥 둘리면 나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 전체적으로 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후기 때 우리가 약을 하고 그러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 한 번씩 가서 꽃눈만 보고 열매만 보지 마시고 밑단에 수지가 나오는지 보시고 작업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시면 돼요. 예, 잡고 여기 뭐 도포제 좀 발라주면 문제없이 다 아물게 됩니다. 여기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깍지벌레. 네, 깍지벌레였죠. 요거는 우리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왼쪽에 있는 게 거북밀 깍지벌레,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거북밀 깍지벌레, 오른쪽이 가루 깍지벌레. 그렇습니다. 네. 깍지벌레는 우리 방제력이 다 나와 있지만 5월 그 중순부터 우리가 지금 이 깍지 같은 경우에는 깍지 안에 지가 약충이 숨어 있거든요. 알이, 약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쳐도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깍지 안에서 약충이 기어 나올 때, 그때 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 시기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5월 중순부터 한 3차례, 4차례 뭐 약을 해주시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순나방이죠. 예, 다 아시니까. 순나방은 피해가 심해요, 안 심해요? 어린 나무 먼저. 예, 어린 나무에서만 조심해도 되고, 우리
밭에도 올해 10번 약을 했는데 순나방 많이 먹었습니다. 형이. 하지만 순나방이 있든 없든 성목이서나 어느 정도 수영이 갖춰지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무가 어리는 유목기 때 내가 수영을 잡고 가지를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새순에서 순나방이 딱 먹어버리면 얘가 가지가 뻗는데 장애를 주기 때문에 나무가 어릴 때는 유목기 때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KGB 수용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학예 전쟁을 해가지고 6월 상순에 가지가 10개 있어서 내가 이걸 학예 때 쳤어요. 가지를 20개를 받기 위해서. 그럼 20개를 6월 상순에 쳐가지고 20개 가지가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20개의 가지는 몇 센치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1m 2, 1.5까지 자라줘야 되잖아요. 가을 될 때까지. 근데 순나방이 먹어보면 그만큼 못 자라고 수자가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목기 때는 순나방 약을 아주 순나방 전문약, 알타쿠아 같은 거 그런 순나방 전문약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성목기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초파리는 최근에 농가분들 사이에서도 여기 진흥기관에서는 해결책을 못 찾았는데 아직 작년에 피해 보신 분 계세요? 초파리? 하나씩 나왔습니다.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버리셔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예. 아직 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종생종 이후로 품종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확하다 보면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신내가 나고 발효가 되면 얘네들이 냄새 맡고 와서 또 여기서 산란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기 때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일본 애들도 답이 없다. 그냥 초기 때 요런 병이 안 생기게 뒤에 람다사이클 이거 이름을 클로르티아니딘 람다사이할로트린 요게 왜 그러냐면 요걸 왜 아셔야 되냐면 내가 있을 것 같으면 작년에 있었던 밭은 올해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초파리 피해를 받았다. 그런 경우는 이 약제명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초파리로 체리로 등록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체리로 초파리 약 주시오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파리를 잡을 수 있는 약명이 요것도 있는데 요 약명은 체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셔도 돼요. 요 두 가지 성분의 약을 내가 작년에 초파리 피해가 좀 있었다 하시면 거기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크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무가 어리다. 내가 수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살균제 한 A, B, C종 이렇게 3가지 살충제 3가지 싼 놈으로 하시면 돼요. 살균제, 살충제 싼 놈으로 그리고 응애약 한두 개 그리고 마이신 계통약 3가지 그럼 3종이잖아요. 살균제 3개, 세균약 3개 요거 3가지 그러면 1, 2, 3번 있고 요것도 1, 2, 3번 있잖아요. 요것도 1, 2, 3번 있죠. 1번끼리 한번 치고 2번끼리 한번 치고 3번끼리 한번 차고 이제 돌려가면서 1번, 2번 쳐도 상관없어요. 크게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약을 돌려가면서 쳐야 내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약을 돌려가면서 이 3가지 약제를 그냥 보름에 한 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10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꼬실꼬실하다 그럼 보름에 한 번 약만 쳐주시면 입이 난 순간부터 우리가 9월 상순까지만 약으로 지금 보통 한 10번에서 12번 사이가 되거든요. 입이 나온 순간부터 그냥 열매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깨끗합니다. 예. 우리가 초창기 때 사실 초창기 농가분들 중에 성공률이 50% 이하로 낮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체리 열매도 없고 수확도 안 하는데 뭐든지 약을 해야 한 4번에서 6번만 하자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첫 해. 그랬더니 병이 너무 많이 오고 갈반병도 많이 생기고 입이 싹 쏟아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초반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약을 해놓으시면 나무가 깨끗하거든요. 후기 때도 좋고 그리고 나무가 깨끗하고 이뻐야 내가 밭에 가서 기분이 좋지. 병 들어가지고 나무 막 이파리 지저분해 있으면 가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유목기 때는 내가 수확하기 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확을 앞두신 분들은 기계유제는 깍지벌레가 심한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 안 심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황룡은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성목기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살균, 곰팡이, 세균 뭐 그런 것들 다 죽이기 때문에 황룡은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황룡 하는 것이 내가 그때 춥기 때문에 너무 춥고 막 호수가 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내가 사정상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략하면 석회보르덱은 반드시 하셔야 돼. 석회보르덱은. 요 석회보르덱에 대해서 내가 좀 요즘 고민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작년에 교육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석회보르덱 66씩을 쓰시는데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한 포에 5kg짜리 한 포에 4만 원인가 할 거예요. 이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싼 가격은 아닌데 네오보르도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일반 약이. 근데 그것도 똑같이 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석회보르도액도 황산동 구리가 살균 작용을 하는 거고 네오보르도도 구리가 살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내성이 안 생겨요. 이게 둘 중에 뭘 쓰셔도 크게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농약방이라든가 그 기관들에다 중복에서 물어본 결과 똑같이 동제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는 거고요. 치는 시기는 요거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유과 균핵병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풍성기 때 그 꽃이 피려고 막 부풀잖아요. 꽃이. 그리고 철없이 한두 개는 내 과원 전체에서 보면 한두 개는 막 펴 있어. 좀 따뜻한 햇볕 양지 바른 곳에서는 그때 딱 쪼약을 하시면 돼요. 쪼약은 늦게 하시면 안 돼. 약해가 있기 때문에. 순이 나올 때는 약해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실 때 우리 김정기 회장님도 하시죠. 붕산이나 요소 섞으시죠. 예. 요소나 붕산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요산은 그 물질을 잘 이동하게끔 한다고 해요. 이제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나는 연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붕산이나 요소를 칠 경우에는 약간 꽃대가 꽃이 커지고 꽃대가 길어져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효과가.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붕산이나 요소를 섞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개기가 됐어요. 그러면 석회보르도액을 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도 만개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꽃이 이제 만약에 날씨가 추워. 그러면 꽃이 필락 했다가 딱 멈췄다가 또 필락 했다가 멈췄다가 그러잖아요. 추우면. 그러니까 꽃 피는 시간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만개기도 추우면은 보통 우리가 한 품종에서 뭐 만개기를 일반적으로 아마 10일에서 15일 잡은다. 개화기를.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그보다 더 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만개기 때 한 번의 살균제 이왕이면 침투 이행성이 있는 뭐 프리온, 프루겐 뭐 아무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다만 다이센 M 같은 경우에는 싸고 좋은 약이지만 이게 이제 유기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꽃대를 태울까봐 다이센 M 같은 유기황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살균제를 여기는 한 번으로 돼 있지만 내가 날씨가 상황이 유가균핵병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그거예요. 꽃이 질질 펴. 만개기 한 번 피라겠는데 만개기가 너무 길어. 그리고 꽃이 빨리 핀 애가 있고 늦게 핀 품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언제로 타이밍을 잡을 거냐?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잡으시면 돼. 풍성기 때 석회보르도 얘기했는데 내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꽃이 일시에 막 동시에 폈어요. 그럼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하시면 돼. 그것도 만약에 날씨가 꼬실꼬실하다. 그러면 10일 후에 해도 되고 근데 비가 왔다. 그럼 10일 후에가 아니고 일주일 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개화기가 더 길어진다.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2번 하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유가균핵병을 막을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꽃잎이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꽃잎이 다 이제 막 바람이 날리고 떨어지고 일부 이제 꽃이 하얀색이 나무에 조금씩 보일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균제, 세균성 약제, 그리고 살충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요 살충제를 배치해 놓은 순서는 우리가 초기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노린재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5월 중순에는 깍지벌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린재 그 병을 생각해서 트레본 세심이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요 기준대로 하시면 돼. 4월 하순에 첫 번째 약이 들어갔을 때
살균제 하나, 그리고 세균성 약제 하나, 살충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10일 후에 이것도 이제 날씨 보고 하시면 된다고요. 날씨 보고. 두 번째 5월 상순에 약을 하실 때는 살균제 하나 하시고 세균성 약제는 이제 비싸니까 빼셔도 돼. 성목기에는 내가 기존에 깔끔하게 관리했으면 세균성 비싼 약제를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2번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생략하시고 충제는 또 깍지벌레라든가 노린재에 효과가 있는 방제약제를 쓰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나 10일 뒤에 내가 일주일이냐 10일이냐 요거는 내 몸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 하지만 날씨에 따라 가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자주 오면 좀 더 간격을 좁히고, 비가 좀 안 온다 그럼 좀 여유 있게 잡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비 안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오냄수화제 5월 중순에 살균제 하나, 세균성 약제 하나, 그리고 살충제 하나. 근데 이때 5월 중순에 뭘 드셔야 되냐면 살비제, 응애약입니다. 응애약 5월 중순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때 얘가 이제 깨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약을 해주시고, 요 뒤에 이제 영양제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 약을 우리가 보통 5일 전, 일주일 전에 약을 하잖아요. 마지막 약을 할 때 침투 유행성이 있는 살균제 하나, 그리고 살충제. 이 살충제는 또 깍지하고 노린재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약으로 배치해 놨어요. 이 약으로 하시고, 마지막 약에 반드시 응애약이 들어가야 돼요. 인제 응애를 만약에 못 잡으면,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수확기에 들어서부터는 약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응애가 잡히질 않거든요. 한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약엔 반드시 응애약을 넣으셨으면 좋겠어. 좀 비싸지만. 그러고 나서 수확기 중간에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를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약은. 이게 후기 때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잿빛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후기 때. 그리고 뭐 응애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추가로 중만생중 있는 분들은 맑은 아연 보르도액이나 아인산염을 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르도액이나 일반 아연 보르도액은 약흔이 남아요. 이게 친환경 약제이기 때문에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게 회색 가루가 이렇게 약흔이 남으면 사람들이 농약친자고 싫어하니까 그거 빠꾸 먹으니까 맑은 아연 보르도액 아니면 아인산염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인산염 처리 방법은 뒤에다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온이 이제 파라핀인데 꼭 아비온을 쓰라는 게 아니고, 파라핀 성분이 있는 약제는 이게 고착제죠. 우리가 고착제로 많이 씁니다. 이 고착제 제품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 분들이 아비온을 많이 쓰시니까 그냥 아비온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아비온은, 네, 그래요. 아비온도 있고 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파라핀은 많이. 이 파라핀 약제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응애라든가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요것만 응애가 맞아도 응애가 죽습니다. 기공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수확이 끝나자마자 또 이때부터는 조금 프리하게 하셔도 돼. 딱 간격을 안 지키셔도 돼.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섞으셔고, 내가 응애가 보인다, 아까 말한 대로 응애가 보인다, 그러면 응애약 한번 하시고, 응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석회보르도액. 우리가 저번에 그 견학간 데가 마지막 간 데가 상주였죠. 네, 상주 아실농원. 아실농원에서는 석회보르도액으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의 장단점을. 비싸니까. 이 석회보르도액이 후반부에는 50배가 아니고, 100배가, 보통 100배로 쓰는데 50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때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8월 하순, 9월 상순까지 3번, 4번 정도 살균제하고 살충제, 이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싼 약제로다가 쳐주시면 후기 때는 거의 문제 없어요. 후기 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갈반병하고 깍지벌레 이 2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확하고 나서 이 2개만 잡으면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제를 기준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는 사실 그냥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인데, 이걸 한다고 막 엄청 좋아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건강하려고
센트룸 먹고 뭐 홍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갑자기 몸이 팔팔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약간 도와주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개화전에 스케보르도 갈 때 붕산하고 요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건 25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한 봉 1kg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실 때 전착제를 처음에만 제가 넣은 이유는, 아무튼 그 다음에 후기 때 황가가 황산가리입니다. 황산가리. 그리고 염칼이 염화칼슘. 염화칼슘하고 황산가리는 과일을 좀 비대하게 하고, 과일이 좀 물질 전류를, 설명 어렵지만 과일이 좀 크게 해줘요. 네, 과일 크기가 좀 가리 성분이. 그래서 황산가리 쓰셔도 되고 뭐 염화가리 쓰셔도 되고, 그건 요령 것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염화칼슘은 과일 표피를 좀 단단하게 해서 열과를 좀 줄이고자 하는 건데, 뒤에 열과 부분에서 이따가 김정규 회장님이 갔다 오신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염화칼슘은 싸잖아요. 네, 25kg 한 포에 뭐 2만 원인가 3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넣으시면 과피가 좀 단단해져서 열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후기 때 황산가리하고 염화칼슘을 약을 하실 때마다 1kg씩 넣으시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기 때 아래에 있는 황마는 황산 마그네슘이고 붕산입니다. 후기 때는 우리가 6월 중순부터 화분하기잖아요. 세포를 분양해야 내년도 꽃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붕산이 비싸지 않잖아요. 한 봉에 3, 4천 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붕산. 예. 약을 하실 때마다 붕산을 넣는 것이 꽃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황산 마그네슘은 잎을 진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엽색이 좀 연하다,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 황산 마그네슘을 넣을 경우에는 좀 힘을 주고 얘가 양분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거고, 이 황산 마그네슘은 중간에 요 무렵에 넣어도 돼요. 이게 수확 전에 과일의 약간의 당도를 높이는 그 성분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체리는 워낙 다니까 뭐 20 몇 브릭스인데 뭐 더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당도에 집착하시는 분은 황산 마그네슘을 좀 넣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맨 아래요. 책자에 보면 요거는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또 올해 거 좀 바뀌었으니까 없네요. 직원한테 이따 갖고 오라 그럴게요. 제가 출력해놓고 모르고 안고 와버렸네요. 그 코팅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맨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요 기준이 아니고,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요소를 타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나무 약하다, 약할 때 요소를 1kg 500g씩 넣으시면 수세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줍니다. 약한 경우에. 그리고 보통인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 90%는 우리가 수세가 강하잖아요. 수세가 강해서 문제잖아요. 수세가 강해서 문제인 것은 황산가리, 염화칼슘은 수세를 강하게 하진 않아요. 예. 과일을 좀 단단하게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요소를 쓸 게 아니고 후기 때 인산가리를 쓰셔야 돼요. 인산가리 위주로. 수세가 특히 6월 이후로 계속 약을 하실 때마다 인산가리를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나무를 조금 더 짱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꽂는 분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요소나 황산 마그네슘 쓰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약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농가분들이 저희는 다 있는지 교반기가 있으세요? 약통 안에? 교반기 있으시죠? 교반기 있어야 되고, 만약 교반기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뭐 PTO 쓰면 물이 다시 이제 넘어오잖아요. 압이 남으면 그 물이 넘으면서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거라도 약이 계속 이제 흔들려야지, 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교반기를 반드시 이거 필수입니다. 교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PTO로 이제 물을 돌린다면 문제가 없고, 네. 교반기 꼭 하시고, 요 마지막에 있는 500리터당 빙초산 바카스병이 하나씩 그걸 하든지, 구연산 100g을 하든지, 인터넷에 팔잖아요. 빙초산은 어디 식자재 마트 가면 팔고,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팔잖아요. 식품 거기에도. 이게 뭐냐면, 이게 물의 산도가 높은 경우에, 이건 사실은 여러 연구자분들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말이 많지만, 그냥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물의 pH가
6점 초반대, 6.3, 6.5 이하, 5.8에서 6.5 이하, 이 정도가 됐을 때 농약의 효과가 조금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보통 사과 농가분들은 거의 다 쓰시거든요. 이렇게 규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빙초산 바카스병 딱 하나면 요걸 500에다 넣으시면 pH가 약산성으로 약간 바뀝니다. 6 초반대, 5 후반대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내 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르기는. 근데 우리나라 지하수는 거의 대부분 뭐 중성 나오면 7대 나오지만 간혹 약산성이 나오는 지하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셔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만 떠갖고 여기 농업기술센터 오시면 바로 1분이면 찍어줘요. 1분이면. 내 물 pH만 제로 왔어. 우리 흙막기 있는 게 아시죠? 그러면은 가서 바로 기계로 딱 찍어줘요. 몇이라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포장은 이제 석회 안반이거나 그런 데는 물의 pH가 높습니다. 7 이상인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까 뭐 이거 또랑물은 보통 안 쓰지 않나요? 찌꺼기가 많아서. 회장님 동네는 깨끗하니까. 또랑물 그냥 쓰고 있거든요. 또랑물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고 그냥 빗물이니까 그 어떤 그 날씨 환경이나 비가 얼마 오냐에 따라서 pH가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재보시고 내가 pH가 7이 넘는다 하시면 빙산이나 구연산을 첨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거는 요 방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뭐 병 지금 방제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